머니앤스포츠의 김유리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성적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42%가 16강 이상의 성적을 낼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조별리그의 탈락을 점친 응답자는 44%로 16강 이상을 좀 기대하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가나와의 최종평가전에서 완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러시아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경기인 알제리전 그리고 벨기에전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16강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선수들 끝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머니앤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 분야의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 또는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i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첫 순서는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취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에 일어난 스포츠 주요 산업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기자 한경닷컴의 유정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월드컵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 한국 경기에만 열광을 하던 이런 단편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각 팀의 스토리를 찾아가고 나만의 스타일의 팀들을 찾아서 응원하고 열광하는 이런 전 세계인의 축제를 몸으로 즐기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축구 팬들의 국내 팬들의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축제 기간에도 마냥 즐거워하기에는 너무 큰 중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바로 월드컵 마케팅에 사활을 건 기업들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운영하고 있는 월드컵 글로벌 스폰서십과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이런 기업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스포츠 행사에 좀 참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스폰서가 되는 거잖아요.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와 함께하는 스폰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피파는 193개의 나라가 활동을 하고 있는 UN보다 그리고 204개 회원국을 보유한 IOC보다 더 많은 209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피파의 후원사 가운데 가장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단계가 바로 공식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업종별로 6개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스포츠용품 아디다스, 음료로는 코카콜라, 전자 분야에서는 소니가 차지하고 있고요. 네. 항공 분야의 에미레이츠 항공이나 금융카드사로 비자카드. 여기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분인 여기에는 한국 기업인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4년에 한 번 월드컵에 한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월드컵 스폰서입니다. 여기에는 공식 파트너의 영역과 겹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선정된 곳들인데요. 이 버드와이저나 맥도널드, 존슨앤존스, 캐스트롤, 모이파크, 오이, 컨티넨탈, 그리고 중국에 본사를 둔 에너지 기업이죠. 잉리솔라 등 8개 기업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셔널 서포터는요. 월드컵 개최국에 있는 회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는 브라질 자국 기업 8곳이 마케팅 권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파의 파트너나 스폰서 그리고 서포터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이 흔히 피파의 공식 파트너를 두고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후원 액수가 크다고 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피파와 후원 기업 모두 후원 액수와 규모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액수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실 업계에 따르면 공식 파트너의 경우 매년 약 4,500만 달러, 우리 네. 돈으로 한 약 450억 원 정도를 피파에 지불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추산입니다. 이 4년이면 약 한 1,800억쯤 되는데요. 네. 그나마도 후원 계약이 완료가 되고 나면 기존 파트너에게 우상 협상권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실 공식 파트너가 못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요. 지난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에 텔스타라는 공인구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쟁사인 나이키에 단 한 번도 파트너를 뺏겨본 적이 없고 그만큼 톡톡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네. 국내 기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자 부분에 공식 파트너인 일본 소니를 제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소니의 강력한 디펜스로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6개 공식 파트너사 중에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4개 업체는 이미 2022년까지의 계약을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월드컵의 파급력이 좀 크다 보니까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들도 월드컵을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피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월드컵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까 이 공식 후원사들만큼이나 이 엠부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도 덩달아서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요. 네. 이 엠부시 마케팅, 지금 엠부시란 매복하다, 숨어있다라는 이 단어의 뜻에서 들어있듯이 뭔가 정상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월드컵 마케팅을 뭔가 자기 브랜드 각인시키는데 이용하는 이런 것을 일컫는데요. 이 도덕적 결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네. 기업들이 전략적인 단기 성과를 목표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월드컵 조직위원회는요, 선수들이 피파 공식 파트너인 소니사가 제공했거나 구매했거나 하는 이어폰 이외에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고 경기장에 못 들어가는 이런 조치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피파의 월드컵 후원 효과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기업들이 좀 앞다퉈서 열광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 마케팅센터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총 64경기에서 145골이 터진 남아공 월드컵에서 극점이 나오는 상황에서 LED 광고판에 가장 많이 노출된 피파 파트너를 노출 빈도를 분석을 한 결과를 따라보면요. 네. 그 26회 총 429초를 기록한 코카콜라의 브랜드죠. 파워에이드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디다스와 현대, 기아차가 23회 노출을 하면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이 다양한 파급 효과들을 가미한 초당 평균 국제 광고비가 3,8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이들 기업의 광고 효과는 코카콜라가 2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2조 원을 육박하는 광고 효과를 얻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들 기업들이 약 2천억 원 수준의 피파에게 스폰서십 비용을 제공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이 경기장 내 LED 광고판의 직간접적인 노출 효과만으로도 이 투입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야, 네, 들을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피파의 월드컵 마케팅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후원 액수가 점점 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에 따른 또 문제점 또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상업적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축구라는 네. 종목의 아마추어리즘이나 이런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36명의 여성 관중들이 경기장을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네덜란드의 한 맥주 회사가 제공한 주황색의, 네덜란드의 고유 색깔이죠. 주황색의 티셔츠를 입고 이 36명의 응원단들이 있었는데 네. 그들이 피파의 공식 파트너인 맥주 회사의 경쟁사의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어디까지가 자발적이고 순수한 행위고 어디까지가 마케팅적 활용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거리인데요.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피파라는 단체가 이 강력한 스폰서십과 이 상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이 투명한 회계 정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요, 아름다운 게임 추한 비즈니스라는 제목의 커버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이 카타르가 2020년 월드컵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피파의 선정위원 일부들이 카타르를 통해서 카타르에게로부터 일정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인데요. 네. 이 최근 우리 정부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체육계의 비리 척결입니다. 그랬죠. 이 네. 공정성이라는 스포츠 고유의 가치가 훼손이 되면 결국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피파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사실 스포츠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배울 것이 많고 굉장히 발전돼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축구공 하나로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라는 초심을 잃는다면 이 거대 제국 피파도 그 피파의 미래도 결국 밝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각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유정호 기자와 함께 그 피파의 스폰서 구성부터 월드컵 후원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창호의 더 리더스입니다. 정부 스포츠 3.0 위원회 전문위원이자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창호 교수가 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창호의 더 리더스 진행의 김창호입니다.
오늘 김창호의 더 리더스에서는 학자에서 체육 행정가로 변신하신 분입니다. 대학 교수로서 이런 정립에 앞서 야구단, 프런트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력을 쌓으신 분입니다. 20년 전부터 스포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김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하기 전과 후가 많이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크게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학자로 있을 때는 스포츠 산업의 현장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 산업에 돌아가는 어떤 동향이라든지 스포츠 산업에 관련된 어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행정을 맡다 보니까 스포츠 산업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스포츠와 뭐 미디어라든지 국정 홍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집중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전반적인 어떤 체육 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만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력은 좀 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지속적으로 스포츠 산업 분야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 추진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국정 기조로다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체육계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동안에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찬반의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스포츠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지금 박근혜 정부의 최 앞에 있는 국정 과제고 국정 기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어가지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그 가장 천병에 서 있는 게 지금 체육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가 1년에 스포츠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1조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것이 엘리트 스포츠라든지 생활 스포츠라든지 아니 각종 국제대회 이벤트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벌어진 이것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예산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그것이 투입되고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스포츠의 조직을 자기 사유화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이번에 보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동안의 어떤 그 난맥상 선수 선발에 있어가지고 심판의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지 각종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 결국 스포츠가 지금 순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뭐 전부 다 도려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선수들이 이해하고 아 이렇게 되면 스포츠가 참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정도가 돼야지만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 월드컵은 개막을 했고요. 네. 좀 있으면은 인천 아시안 게임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메가 이벤트 스포츠가 갖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고 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처럼 뭐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뭐 10조, 20조의 효과라기보다는 그것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 대회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그것이 호텔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기타 뭐 IT라든지 미디어 산업이라고 하든 이런 다양한 분야, 스포츠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메가 이벤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메가 이벤트에서 그런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어떤 경제적 활동에 장기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정부에서는 따라서 이런 뭐 어떤 그렇기 때문에 대회에 대해서 직접적 지원보다도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좀 선진적인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지자체에서 대회를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경기장의 어떤 사후 활용도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의 사후 활용도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그 가장 시급하게 보는 점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스포츠가 단순히 어떤 뭐 생활체육이라든지 에리트 스포츠라든지 어떤 산업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이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예. 정책 또한 이 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포츠가 하나의 우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 저변이 나아가서는 에리트 선수로 되는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저 스포츠의 저변을 통해 가지고 스포츠 용법이나 어떤 산업 활동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스포츠 활동 인구가 한 48%, 한 50%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증대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스포츠 산업과 함께 연계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포츠 산업 중장기 계획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는데 그 성공 가능성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성공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산업의 하나의 생태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아니면 창업이라든지 스포츠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스포츠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우리 사회에 통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스포츠와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입니다. 스포츠 산업에 있어가지고 전문 인력은 단전히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그런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산업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그것이 IT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스포츠와 함께 융합함으로써 더 나은 어떤 스포츠 산업의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인력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투자하는 재정, 그다음에 어떤 시설 이런 거 잘 이루어져야지만 스포츠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차관님께서는 평상시에 스포츠 산업을 통한 창조 경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스포츠 산업에서는 융복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서 융복합에 대한 확장을 하려면 결국은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융복합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뭐 융복합은 가장 중요한 게 대학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학 내에서 대학원 과정으로서 지금 뭐 스포츠 융복합 전문 인력 과정을 지금 공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 그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종 브랜드를 구축한다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 이후에 우리의 국내 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뭐 중민적인 어떤 목표도 있었고 국가적인 목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토종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산업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브랜드가 종합 브랜드를 양성하기보다는 일부 그것이 배드민턴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일부 특성 종목에 필요한 어떤 용품 개발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려고 있고 과거에는 지금 뭐 골프 샤프트라든지 골프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활성화시켰고 최근에는 지금 뭐 융복합 뭐 스크린 야구라든지 이런 분야에 아니면 3D 프린트를 이용한 어떤 R&D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걸 좀 확대시켜가지고 우리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떤 투자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뭐 향후 지금 한 6, 70억 수준인데 향후 한 2, 300억 정도까지는 확대해서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은 짧은 시일에 좀 롱텀으로 봐가지고 그런 국산 브랜드를 좀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스포츠 산업과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 아시아나 전 세계에 어떠한 포지션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 정부에서 이런 산업 정책을 추진해서 나가는 건 그렇게 드문 일입니다. 특히 스포츠 쪽에
하지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기반이나 경기력은 강하지만 나머지 산업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스포츠 산업과도 만들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이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 좀 우리가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국가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차관님, 스포츠 및 관련 업계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스포츠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 스포츠는 이렇게 뭔가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스포츠의 비즈니스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투자하고 한 번에 과실을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다 기업은 기업대로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시간 법칙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전문가로서 열정과 자기 어떤 혼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는 이런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어떤 교류라든지 나아가서는 어떤 해외와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고 보고 정부는 이에 맞춰가지고 최선의 어떤 재정적 투입이라든지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부 말씀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스포츠 산업이 더욱 발전되는데 큰 노력을 하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계의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과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스앤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도 상큼발랄한 매력이 돋보이는 김지윤 리포터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스포츠 산업 관련 단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의 각종 이슈와 사진을 담은 K리그 웹진 토크어바웃 K리그를 창간했습니다. 창간호인 6월호에는 2014 피파 브라질 월드컵의 대표 선수로 선발된 23인의 태극전사 중 K리그 출신 선수 17명이 K리그에 남긴 기록들을 재조명했는데요. 웹진 토크오버 K리그는 이제 매월 한 번씩 발간이 되는데요. 지난 한 달간의 K리그 소식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모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팀이나 선수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그 K리그 팬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웹진은 K리그 공식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트위터 또는 K리그 공식 인증 앱, 오늘의 K리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발간되는 K리그 웹진에는 매달 가장 이슈가 되는 K리그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의미 있는 K리그 기록을 소개하는 러브레터, 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K리그 소식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K리그 챌린지가 2부 리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월드컵과 함께 현장에서 K리그를 즐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러시아전에서 지금 상주 상무에서 뛰고 있는 이근호 선수가 첫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K리그에 성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대학 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 압박 등으로 침체 위기에 빠진 대학 스포츠와 교내 운동부 활성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허정훈 중앙대 교수의 주제 발제와 함께 양재환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서희진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김동선 경기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김중원 용인대 태권도학과 교수, 조성식 한양대 체육대 학장,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박춘만 교육부 대학정책국장 등 전문가 토론과 정부정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막 심사 중에 있는 특성화 지방대학이나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서 사실 예체능들한테 결코 불리하게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뭐 경쟁력 내지는 특성화 이런 이름 하에 마치 우리 교육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식의 말들을 하면서 좀 예체능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사회과학 쪽에 소위 졸업하자마자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학과들의 어떤 구조조정의 주된 논거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늘 대학 평가를 하면서 재정 지원의 을 결정하는데 예체능 출신들을 어떻게 취업으로 바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물론 국립대가 선수들 육성하지 않고 체육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니까 그 사립대가 그동안의 그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높이 평가해서 그 사립대가 운동부와 체육활동을 더 한층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만드는데 좋은 그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보면서요.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그 월드컵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이제 그런 키워진 선수들이 우리 국위 선양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성과의 지표, 국위 선양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지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2000년부터 체육 특기자는 동일계 진학만을 할 수 있게 된 그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꼭 필요한 잘된 제도가 만들어줄 수 있게 오늘 의견을 잘 모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스포츠 산업의 모든 것 머니앤스포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유정우 기자 그리고 김지훈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